시작하겠습니다. 오늘까지는 그래도 장이 오전까지는 좀 지루했는데 오후장 접어들면서 조금 시장 분위기가 바뀌고 있죠. 약간 좀 숨통이 트이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역시 우리 시장이 지금 작년부터의 대장주는 IT 반도체 섹터예요. 오전에 시장이 급락을 보였다가 지금 오후장에 이 밑꼬리를 내고 쭉 올라오고 있는데 이 반등의 중심은 역시 반도체, 오전에 하락의 중심은 알테오젠이었습니다. 이 얘기 계속 제가 채팅으로 쳐드렸는데 오늘은 잠시 키보드 어려워가 돼서 진짜 많은 글을 올려드렸는데 오전에 사실 눈으로 이제 다른 종목들을 보고 있으면서 여러분들한테 사인을, 그러니까 할 말을 하려다 보면 역시 채팅이 제일 편하니까 그렇게 해드린 거였고, 그렇게 계속 무얼 봐왔냐면 이제 시장이 제가 이번 주가 분기 말 마지막 주니까 소강 상태일 거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 해야 할 일이 준비다, 2분기에 대한 준비, 그리고 1분기 마무리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언제까지 그렇게 준비를 하고 마무리를 해야 되느냐, 이 부분이 되게 애매하잖아요. 사실 소강 상태인 그 상황에서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 주식시장의 종목의 상승과 하락에 단계가 있는데요. 처음에 종목이 움직이기 전에 이렇게 바닥을 형성하면서 매집 단계를 거칩니다. 그리고 이슈가 발생하면서 상승 구간이 나와요. 그리고 과열됩니다. 상승이 나온 다음에 이제 시장에서 다 이 종목이 상승한다는 걸 아니까 다 그 종목을 쳐다보면서 과열 양상이 나와요. 그리고 과열된 상태에서는 이 고가권에서 그냥 무너지는 게 아니라 수급이 이제 분산되면서, 왜냐면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시장에서 아무리 매수세가 붙어도 추가 상승은 못하고 대신 떨어지지도 않으면서 수급이 이렇게 분산되는 과정을 겪고요. 분산되는 과정이라는 것은 여기서 거래가 발생을 하고 사고 팔고 하고 있지만 서서히 좀 힘이 이렇게 좀 빠져간다는 거죠. 그리고 분산 과정을 겪다가 공포 구간이 옵니다. 공포 구간이 와요. 급락하는 구간이 오죠. 왜냐하면 이 과열된 구간은 써드리면 여기가 매집 구간이라고 그랬죠. 매집 구간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정상적인 상승의 구간입니다. 그리고 이 구간은 과열 구간, 그리고 이 최고가권에서는 수급이 분산하는 과정이 나와요. 과열됐다라는 얘기는 거품이 끼었다는 얘기죠. 거품이 끼인 만큼 공포 구간이 찾아옵니다. 바로 하락할 때 이렇게 공포 구간이 찾아오는데, 자,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매집과 상승 과정을 거쳐서 이제 과열 단계가 가면은 그 종목이 이제 상승 흐름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분산 과정을 거치고 공포 분위기가 형성이 되는데, 그 다음엔 어떤 단계가 오냐면 다시 여기서 침체기가 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 다닐 때 깔까다마 아나철 외웠던 것처럼 요거를 매상과 분공침이라고 하는데, 이게 종목이 상승하고 하락하는 종목의 생로병사를 나타낸 거예요. 종목의 희노애락을 나타낸 겁니다. 이게 왜 이렇게 써드렸냐면, 보통 이 매집 과정과 침체 과정은 그래서 동일한 모습을 나타냅니다. 종목들이 안 움직이죠. 안 움직여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침체된 구간이지만 또 다른 매집 구간일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 침체 구간을 매집 구간으로 활용할 수 없는 게, 우리가 이 종목의 주인이면 야, 언제까지 침체고 여기서부터 우리 스타트 하는 거야, 데일리를 날짜를 정할 수 있지만 우리는 이 종목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보유를 하고 있거나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어야 이 상승 과정을 만날 수 있고 과열 구간도 만날 수 있죠. 주로 우리가 이번에 작년 하반기 이후로 이제 상승장에서 우리가 했었던 것은
상승을 확인하고 과열 구간의 매수를 진입을 한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분산 과정을 겪고 있는데, 자, 이제 공포 분위기로 가느냐, 그리고 공포 분위기가 왔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공포 분위기가 어디까지 진행되는지는 이거는 우리가 또 알 수 없는 부분이고, 새로운 이 침체 구간도 여기서 진행될지 여기서 진행될지 여기서 진행될지 몰라요. 공포 구간이라는 건 말 그대로 공포스러운 하락이지 바닥을 향해서 떨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침체 구간이 나온다면 다시 한번 여기서 상승 구간이 나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침체와 매집은 같은 거니까. 그래서 제가 이번 주를 제가 표현한 게 뭐였냐면 바로 이 침체 구간이 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번 주, 지난주 후반부터 이번 주가 좀 침체 구간이 왔죠. 제가 이걸 그려드린 이유가 뭐냐면 이 얘기를 해드리려고. 딱 어느 순간부터 침체야, 딱 어느 순간부터 공포구간이 올 거야, 딱 과열 구간 어디서 끝날 거야 라는 거는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항상 시장에 참여를 하고 있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가 침체 구간이에요. 분기 말이고 한 번에 큰 시장이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침체 구간이 오는 건데, 자, 침체 다음에 다시 상승 구간이 오겠죠. 왜냐? 침체는 매집 구간과 동일하니까. 침체 구간은 매집 구간과 동일해요. 언제 끝날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매집 구간을 활용할 수 없는 거지. 그렇다면 이번 주가 침체 구간이라면 반대로 매집 구간이기도 한 것인데, 이 기간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가 이번 주에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드린 것처럼 언제 상승을 시킬 거야 라고 우리가 정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침체 기간도 우리가 매집 구간이라고 생각하면서 함께 해주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그렇고 이번 주에도 그렇고 그냥 이번 주는 좀 우리 숨고르기 하면서 기다려주세요 라고 얘기를 계속 드린 이유가, 저는 이 침체 구간과 매집 구간이 동일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번 주를 그렇게 보내고 다음 주에 바로 상승하진 않겠죠. 바로 뭐 상승 구간이 나와주면 좋은 거고, 솔직히 이번 주 후반부부터 금요일부터 그냥 바로 상승으로 달릴 수도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니까. 대신 우리는 준비를 하고 있는 건데, 이 준비가 뭐냐면 이 상승할 때 주도 섹터가 뭘지, 이 상승을 누가 주도할지를 우리는 그걸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침체 구간이 이렇게 왔을 때 이게 매집 구간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종목을 갖고 있으면서 상승을 기다려주는 것, 그게 이제 우리가 이 침체 단계, 즉 매집 단계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이 흐름을 알고 있으면 왜 기다려야 되는지, 지금은 어떤 상황에 와 있는지 좀 파악하기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쉬우실 거예요. 항상 모든 매매를 할 때 이거를 기억하세요. 매집과 상승, 과열, 그리고 분산과 공포, 침체, 이 6개의 단계로 주가의 희노애락이 펼쳐지고요. 시장의 상승과 하락이 나오는 겁니다. 그냥 상승, 다 올라왔다 이제 하락 이렇게 내려가는 게 아니에요. 단계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이 단계를 알아야 우리가 이 단계별 대응 전략을 짤 수 있는 거죠. 상승이 시작되는 상승 초기 우리 발견할 수 있어요. 수봉이가 들어올 때가 상승의 초기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상승이 시작될 때 우리는 이 상승에 동참해주면 돼요. 동참하려면 매수해야 되겠죠. 바닥에서 올라왔으니까 당연히 조금 올라도 높아 보일 거야. 하지만 거기서 매수하는 거예요. 그게 맞아. 그리고 나서 그렇게 상승 구간을 우리가 겪고 나면, 상승했으니까 수익 났으면 팔아야겠지. 팔고 나면 이제 가진 게 없잖아요. 가진 게 없을 때 주변을 둘러보면 모든 종목들이 과열된 상태라고. 근데 그 과열된 상태에서도 우리는 과감하게 타죠. 그래서 수익을 올려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과, 그러니까 한 지난주부터 지지난주 정도가 이제 분산 과정인데, 고가권에서 수급이 퍼지는 현상이 나오니까 우리는 매수했는데 만족할 만큼 상승은 못해. 하지만 올라는 가고 있어. 그 상태로 계속 있다가 공포 구간 한번 본 겁니다. 사실 오늘 오전도 공포 구간이었죠. 코스닥 지수가 1시간 만에 10포인트가 빠진다라는 것은 굉장한 하락입니다. 1%가 빠지는 거예요. 1%가 그렇게 순간적으로 빠져버리니까 종목들이 뭔 일 났나? 이런 인식이 퍼지면서 종목들이 급락을 하잖아. 자,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최대한 이해를 하려면 이 종목의 희노애락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아마 아카데미 요걸 넣어놓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요거는 어떻게 보면 기법이라는 건 아니고, 기법이 아니고 시장을 이해하는 방법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시장을 이해하는 방법을 여러분들도 좀 알아두시면 이게 도움이 되는 게 뭐냐면, 지금 시장이 좀 이상해. 내가 느낄 때 이상하게 하락하는데
라고 느껴질 때 어느 구간이 있는지를 한번 체크해보고 내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6개의 단계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자, 말씀드린 대로 이제 분기 말이고 큰 시장 한 번이 지났고 매상과 분공침을 지나서 이제 침체 구간 왔어요. 지난주 후반부터 이번 주 중반, 오늘이 이번 주 중반이니까 굉장히 조용했어. 이렇게 침체된 분위기에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매집과 침체의 단계는 동일한 단계니까 우리는 매집은 할 수 없고 갖고 있는 종목을 기다리거나 아니면 이렇게 상승할 때 어떤 섹터가 이제 주도적으로 끌고 올라갈 건지를 우리가 미리 알아보고 그 상승을 주도할 섹터를 좀 사놓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저는 최근에 계속 여러분들한테 얘기 드린 게 아무리 그래도 우리나라는 일단 반도체 섹터, IT 섹터가 올라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어저께부터 이제 한미반도체가 다시 한번 미친 듯한 상승 흐름을 보이기 시작했죠. 한미반도체 오늘 지금 뉴스 나오고 있는 게 그동안 하이닉스에 거의 독점적으로 TC본드 장비를 납품을 했는데 이 TC본드 장비를 마이크론에 납품을 한다라는 뉴스가 지금 나왔어요. 마이크론까지 한미반도체가 점령을 하면 자 지금 HBM 시장은 SK 하이닉스가 점령을 했죠. 그러니까 AI 반도체 시장을 엔비디아가 점령을 했습니다. 엔비디아가 GPU 시장의 거의 90%, 95% 정도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데 엔비디아의 이 GPU를 생산할 때 들어가는 HBM, 이 D램을 하이닉스가 90% 공급을 해요. 그냥 하이닉스가 독점이죠. 근데 이 하이닉스의 TC본더 장비를 완전 100% 납품하는 기업이 한미반도체입니다. 고로 HBM 시장, AI 반도체 시장에서의 주도권을 하이닉스가 쥐고 있는 한 한미반도체도 계속해서 주도권을 갖고 있는 얘기인데 강력한 경쟁 업체인 마이크론까지 장비를 납품하게 되면 향후에 판도가 바뀌어도 한미반도체는 문제가 없겠죠. 그래서 이제 지금 또 반도체주들이 오후장 들어서 움직이고 있는 것인데 이거가 어떻게 보면 이걸 시장이 알고선 기다렸다기보다는 이런 준비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반도체 섹터 많이 올랐고 1분기 큰 시장이 지났으니까 이제 거기서 수익 실현, 차익 실현 할 만큼 떠해주고 얘들이 여기서 성장 동력, 상승 동력이 끝난 게 아니니까 다시 한번 더 사주는 겁니다. 근데 다시 더 사주는데 너무 밸류에이션이 과도하면 거기서 매수할 명분이 없어요. 외국인도 기관도. 분산 과정까지 올라가면 종목의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실적 대비, 생산 설비 대비, 앞으로 향후 매출, 예상 매출 대비해서 주가가 10,000원 정도면 적당할 것인데 야 지금 너무 과열돼가지고 20,000원까지 올랐어. 그러면 이 종목은 밸류에이션이 2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깎아줘야 돼. 20,000원의 주가를 최소한 합의점을 찾는 것이 한 15,000원 정도까지면 네가 앞으로 성장을 더 할 수 있다는 가능성까지 프리미엄 붙여서 인정해 줄 수 있다. 이 합의점을 시장이 결정을 하는 거예요. 외국인, 기관, 개인 이 3대 수급 주체가 서로 사고팔고 하면서 이 합의점을 찾는 게 바로 현재 주가입니다. 그래서 그 현재 이 주가를 만든 게 이 합의점이라고 본다면 이 합의점 자리가 바닥이 되는 거예요. 이 합의점의 자리가 바닥이 되고 왜냐하면 거품이 한참 끼었을 최고가, 분산 과정을 겪는 최고가에서 내려왔잖아. 그리고 여기 바닥에서 매집하던 과정보다는 올라왔지. 이 종목의 정당한 가격을 시장에서 합의점 찾은 게 현재가라면 매집 단계에서 올라온 만큼 성장한 거고 거품이 낀 만큼은 주가가 축소됐으니까 여기를 새로운 바닥, 자기 본질적인 가격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추가 상승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N자형 상승 패턴이고 상승 추세가 그대로 나오는 것이며 엘리어트 파동 이론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모든 주가 이론, 모든 그 설명집들을 다 통틀어서 설명을 해도 이 이론에서 절대 벗어나지 않습니다. 이 이론 안에 다 들어가요. 그래서 이 6가지 단계가 중요하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과정이 어느 과정인지를 우리는 잘 파악을 해야겠죠.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위치해 있는 구간에서는 크게 우리가 무리할 필요는 없고 무리해서 우리가 매집 단계라고 해서 침체가 매집과 같은 단계라고 해서 야 이제 올라갈 거니까 사자 하고 미친듯이 매집을 할 필요는 없는 게 자금의 한계가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 주가를 올려줄 게 아니니까.
우리는 조금씩 조금씩 잡아두면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좀 짜증이 났던 이유는 이렇게 조금 잡아두려고 제가 세팅해놓은 종목들이 있는데 며칠 동안 이제 분석해놓은 종목들을 매도가 기존 종목이 매도가 좀 나가야 이걸 살 거 아니야. 근데 이 시장이 좀 침체 분위기다 보니까 매도가 안 나가는 거야. 그래서 오늘 제가 원하는 만큼 종목들을 사지를 못했어요. 이것저것 좀 사고 싶고 그러니까 지금은 침체 구간이기 때문에 매수하면 거의 물린다라고 생각을 하고 매수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물린다 생각 그걸 각오하고 매수를 하더라도 좀 이렇게 팔아지면서 매수를 해야 매수가 가능할 거 아닙니까? 매매 자금에 한계가 있는데. 근데 오늘 그 자금의 한계 때문에 매도를 하려고 했는데 매도가 안 나가더라고요. 아까 가온그룹 오전에 번쩍 솟은 이후에 매도가 안 나가가지고 이 새로 사야 되는데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까 어떤 분이 이수페타시스 물어보셨는데 아주 전곡을 찌르셨습니다. 제가 준비한 종목 중에 하나가 이수페타시스인데 덩치가 큰 종목이라서 고민을 한 것도 있고 그래서 다른 종목을 편안하게 팔고 나서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못 들어갔어요 결국엔. 근데 오늘처럼 신고가가 나오면 신고가 자리는 언제나 수익 실현 자리입니다. 수익 실현하시고 난 다음에 안으로 다시 말려 들어오면 거기서 한번 더 사주고 그런 식으로 가시는 게 가장 좋아요. 한 번도 팔지 않으면 영원히 못 팔아요. 한 번은 매도를 하셔야 최고가를 놓쳐도 나머지 물량을 정리할 수 있어. 근데 물량을 끝까지 그냥 들고선 최고가에 팔려고 하다 보면은 영원히 못 팔아요. 그래서 한 번의 수익 실현은 꼭 필요합니다. 근데 그게 신고가라면 더할 나위 없어요. 일부는 매도하시고 나머지 물량을 가져가시면 되는 겁니다. 자, 지금 이런 식으로 저는 대응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이 부분을 굉장히 공들여 설명을 했어요. 왜 공들여 설명을 했냐면 생각해보니까 최근에 카카오라이브 하면서 이렇게 설명드린 적이 없더라고요. 이게 왜냐면 가장 어떻게 보면 기초적인 설명이라서 제가 요즘에 많이 안 해드렸던 것 같더라고. 근데 이 6가지 단계를 알면 여러분들이 종목에 대해서 지금 NCN 같은 경우에 오늘도 추가 매수 타이밍 오늘 아닌가요? 이런 질문이 안 나와요. 왜냐면 지금 침체 구간이라는 걸 알면 우리가 지금 매수해봐야 우리가 들어올릴 수 없다면 지금 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 상승을 확인하고 들어가는 것이 훨씬 낫다. 그러면 매집 상승 과열 단계, 이 과열 단계에서 우리가 들어가면 되니까 우리가 A시당초 과열 단계에서 들어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목표가에 두고 매도를 하려고 했는데 이 분산 과정이 찾아오면서 우리 목표가를 못 간 것뿐입니다. 근데 분명히 우리가 매수하고 나서 10% 가까이 상승했단 말이야. 그 다음에 지금 이 정도 침체 상태가 온 거고 이제 다시 이 매집 구간 들어와서 상승 흐름 나올 때 그때 우리는 신규 매수해 주듯이 추가 매수를 해줄 겁니다. 그래서 이 6가지 단계를 잘 알아두시고 이게 지금 녹화를 해놨으니까 이거는 녹화로 돌려보셔도 됩니다. 내가 얘기한 거지만 지금 얘기한 요 강의가 여러분들 앞으로 종목을 보유하거나 매수를 할 때 비중 관리를 할 때 그리고 시장 흐름을 볼 때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지금 참여하신 분들이 꽤 많이 계신데 이제 방금 강의 잘 들어주신 분들 3번 한번 올려볼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왜냐면 매매를 하면서 계속 이런 과정을 겪을 거거든. 계속해서 이런 과정을 겪을 거기 때문에 지금 얘기해드린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왜 안 올라? 맹목적으로 그러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거 주식을 매수했으면 상승해야 되는데 왜 안 올라? 왜 내려? 왜? 이렇게 그냥 본질적인 의문을 던지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이렇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주식시장이. 이게 굉장히 어린 동심의 마음으로 왜? 이렇게 어린애처럼 물어봐봐야 해답이 없다는 거죠. 내가 답변 드릴 게 없는 거야. 왜냐면 이 지금 말씀드린 6가지 단계에서 종목이 움직이기 때문에 이 지금 강의 내용을 듣고 나시면 훨씬 매매하시는데 앞으로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보유하실 때 도움이 될 거고 지금 사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최근 하락장이나 조정장이 왔을 때 여러분 급락장이 온다라는 것은 공포 구간이잖아요. 그 공포 다음엔 침체 구간이 오죠. 침체는 매집과 동일하다 그랬지. 그러니까 공포 구간이 크게 오면 크게 올수록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매집 구간도 굉장히 짧게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반등이 빠르게 온다라는 것. 이 모든 논리, 주식시장에 있는 모든 이론과 논리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이 6개 단계에서 다 설명이 됩니다. 그리고 이 6개 단계로 다 설명이 된다는 건 주식시장도 어떻게 보면 사람이 움직이고 사람이 안에서 매매하는 사람이 심리가 끼어있기 때문에 다 생각하는 게 고기서 고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심각하게 걱정하거나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걱정해야 될 건 이거예요. 아까 에코프로머티에 99% 비중을 실으신 분이 있었는데 그분처럼 한 종목에 그렇게 몰빵을 해놓은 상태, 이것이 걱정할 단계지 다른 건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비중이 어느 정도 관리가 되어 있으면 어떠한 종목 상태든 우리는 대응을 해줄 수 있거든요. 손절을 하더라도 비중이 적으면 손실 금액이 크지 않으니까 다른 종목으로 얼마든지 그 손실은 메꿀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중 관리만 잘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하여 저희는 지금 종목을 계속해서 제가 그래도 준비해놓은 종목들을 차곡차곡 이렇게 오늘도 대응을 했는데 보급방에서만 대응했고 무료방이랑 다 같이 한 게 이제 오늘 우진엔텍 반등이 좀 나왔죠. 그리고 한농화성 들어갔는데 사실 한농화성이 너무 아쉬운 거예요. 한농화성 때문에 왜냐면 다른 것들을 못했어. 한농화성이 지금 우리 방이 어떻게 보면 효자주잖아요. 엄청난 수익을 올린 종목이 바로 한농화성입니다. 얘를 욕할 수는 없고. 저 아쉬운 거 하나라고 한다면 이슈의 생산이 안 됐어요. 지금 오후 들어서 5장 들어서 지금 다시 HBM 관련주로 쫙 수급이 들어왔기 때문에 2차전지의 수급이 멈춰버렸거든. 그래서 얘가 지금 수급이 좀 멈춘 상태인데 괜찮아요. 그래도 이 종목의 추세는 살아있고 아직 갈 자리는 많이 남아있습니다. 전고체 배터리 이슈인데 오전에 이슈가 나온 것이 현대차에서 전고체 배터리를 지금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근데 현대차에서 개발하고 있는 전고체 배터리가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삼성 SDI에서 개발하고 있는 전고체 배터리보다 훨씬 효율이 좋다라고 검증이 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한농화성에게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내용은 아니고 이것은 유일 에너테크에 연결이 되는 내용인데 이 내용으로 누구 하나가 정말 완제품 하나를 멋지게 만들면 다른 업체들은 그것을 따라하게 되어 있어요. 절대 시장의 주도권을 내주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 시장이 다시 한번 또 각광을 받을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한농화성을 계속 매매를 하고 있는 거고 한농화성은 그런 흐름으로 다시 한번 또 상승으로 나올 거라고 보기 때문에 하루 이틀 정도는 더 봐줄 거예요. 자, 아까의 그 6개 단계로 보자면 상승 흐름 나왔잖아요. 여기 공포 구간 나왔었고 여기 이제 침체 구간, 동시에 매집 구간, 그리고 여기 상승 흐름, 상승 구간 나왔고 당연히 과열 구간이죠. 과열 구간 다음에 이 정도 빠졌잖아요. 이게 공포 구간인지 아닌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길은 뭐 사람들한테 설문조사를 할 수도 없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이 정도의 하락이면 이거는 공포 구간이라고 볼 수 있었다. 그리고 그 다음 횡보하면서 침체 구간이 오지 않았느냐. 공포 구간이 이어지려면 여기서 더 떨어져야죠. 추가적으로 여기서 떨어질 수는 있어요. 그 가능성은 충분히 있죠. 그러니까 그 가능성 때문에 우리는 비중 관리를 해주는 겁니다. 근데 지금까지 봐온 바로는 얘는 여기서 침체 구간이라고 인정해 줄 수 있고 침체 구간은 또 다른 매집 구간일 수 있다. 그래서 바닥에서 올라온 높이가 굉장히 높지만 많이 올라온 만큼 내리기도 했다. 이 회사 자체가 이만큼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정 주가가 2만 원이라고 한다면 미래 성장 가치 한 5천 원 정도를 더 평가를 프리미엄을 해주면서 얘 시장에서의 적정한 가치를 현재 가격인 한 2만 2천 원에서 2만 3천 원 선으로 인정해 준 것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다시 상승 과정이 나오면 또 다른 과열 구간이 한번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노리고 이 종목을 진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패턴을 보면서 이러한 종목의 흐름을 생각을 하면서 이 종목을 보유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되는 입장. 이 좋아 보이는 종목을 다 가져갈 수 있는 상태가 아니잖아요. 선택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종목을 버리고 다른 걸 선택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때는 이 종목을 정리하고 다른 걸 살 겁니다. 그런 경우는 주식시장에서 비일비재한 거고 항상 그 선택의 순간이 이제 수익과 손실을 가릅니다. 그래서 오늘 이수페타시스가 좀 아쉬운데 상관없어요. 이수페타시스를 놓쳤다고 해도 다른 종목들이 비슷하게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제2한미반도체를 위해서 하이닉스가 미국 인디애나주에 5조 3천억 원을 투자한답니다. 패키징, 반도체 패키징 공장을 만든다고 하는데 패키징은 후공정이에요. 후공정이기 때문에 이제 한미반도체라든지 HBSP 같은 경우에는 전공정이고
이 후공정 업체들 기업들을 좀 찾아보면 도움이 될 겁니다. 지금 코닉 오토메이션이 거론이 되면서 상한가를 갔는데 다른 종목들도 비슷하게 흐름이 나오는 종목들은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거고, 전공정 후공정을 떠나서 그보다 더 앞선 반도체 설계 쪽을 저는 계속해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팹리스 반도체 업체들을 계속해서 눈여겨보고 있고 지금 우리가 보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팹리스 업체들이 사실 우리나라가 그렇게 강점을 갖고 있는 분야는 아니기 때문에 지금 상승 흐름이 그렇게 강하게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이것도 역시 준비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준비 과정을 통해서 향후 흐름 볼 겁니다. 우진엔텍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다른 쪽이에요. 완전히 다른 쪽이지만 또 완전히 다르다고도 할 수 없는 게 지금 이 반도체 시장을 계속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 이유가 서버,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GPU, 이 그래픽 카드의 수요량, 엔비디아가 만드는 게 바로 이 GPU죠. 이 GPU가 너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반도체가 지금 각광을 받는 건데, 이 GPU를 그만큼 데이터 센터에 많이 소모를 하다 보면 그만큼 전력 소비량 역시 많아져요. 그 전력, 한정되어 있는 전력을 어떻게 더 소비량을 맞춰줄 수가 있을까? 지금 그래서 에너지 관련주들, 2차전지가 아니고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이나 또 변압기 관련주들도 주가가 움직이는데, 이건 지금 당장이 아니고 더 큰 그림이겠죠. 더 큰 그림으로 이 종목들 역시 흐름들 나오니까 잘 봐야 됩니다. 우지엔텍은 거기서 원전 관련주인데, 원전이 이제 올해부터 다시 사업을 꿈틀꿈틀 시작을 하고 있죠. 그동안 한 1년여간 또다시 멈춰 있었는데 이제 또 슬슬 가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전 관련주 중에서 그나마 좀 보자면 뭐가 있을까? 다 무거워요, 종목들이. 그래서 그 중에 하나 골라놓은 게 우진엔텍이고, 오늘 양봉 흐름 이렇게 나왔는데 거래량은 완성이 좀 된 것 같지만 이거보다 거래량이 더 나와야 됩니다. 100만 주 이상의 거래량이 나오게 되면 상승 흐름 나올 거라고 보고 그때 우리가 대응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가 대응 전략을 짜놓고 이제 이번 주 다 지나면은 1분기 끝납니다. 1분기 이렇게 끝을 내면서 다음 2분기 준비를 할 거예요. 4월달부터 진행되는 2분기 주도 섹터는 여전히 저는 반도체, IT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와중에 바이오들이 이제 그 틈에서 좀 움직이게 될 거고 2차 전지도 그 틈에서 움직이게 될 겁니다. 왜냐면 바이오는 1분기 말에 반도체의 빈자리를 좀 채워준 새로운 대장 영역이고, 2차 전지는 바닥을 확인한 섹터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올해 2분기가 훨씬 더 매매가 활발하게 진행될 수도 있어요. 매매가 활발하게 진행된다는 건 수익을 그만큼 많이 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분기, 평소 같으면 2분기가 되게 지지부진할 수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2분기 적어도 6월달까지는 굉장히, 6월달까지가 2분기 말이니까 5월달 말 정도까지, 저는 항상 시기를 보는데 5월달까지도 아주 활발한 매매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2분기 기대를 좀 하고 있는데 그 준비 과정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요 2분기에 대한 준비 그리고 1분기 마무리 잘 하시고, 저희 방에서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운영자님하고 상담하시고 저희 방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일단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저도 이제 아쉬운 종목도 있고 채운 종목도 있고 한데 내일이 목요일이잖아요. 내일이랑 모레 이틀 남았죠. 이번 주가 1분기가 내일과 모레 이틀 정도 잘 시장 살펴보고, 저희 그 고급방에 들어오신 분들, 고급방 회원분들 이제 좀 멘탈 강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지루한데 고급방 들어와도 지루한 건 똑같은데 이렇게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멘탈 강화가 더 중요할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좀 집중할 거고, 당연히 종목 대응도 타이트하게 들어갈 겁니다. 자, 그렇게 진행할 거니까 이번 주 남은 이틀 잘 한번 또 지내봅시다. 오늘 코스닥 시장이 크게 흔들리면서 어떻게 보면 신용 물량, 악성 물량은 싹 다 나갔다고 봐도 돼요. 아까 알테오젠이 시장을 한번 흔들면서 그렇게 빠지면 신용 물량이 어쩔 수 없이 반대 매매가 나가요. 그래서 오늘 신용 물량 많이 나갔을 거라고 보는데 자 끝나고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신용 물량이 그렇게 좀 나갔으면 내일과 모레 이틀 동안 어떻게 보면 시장 흐름이 되게 좋게, 종목들 흐름도 굉장히 좋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 이틀을 또 잘 활용을 해보도록 하고요. 자, 이제 장 마감 1분 남았는데 여기서 카카오 라이브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 마감까지 카카오 라이브 참여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녹화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하커라이브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